얘가 가까이 갈 때마다 약 올려. 그렇지. 약 오를 때마다 방구를 껴. 그렇죠. 또 방구 그러니까 나왔어. 가까이 갈 때마다 약 올리고 방구를 끼는데 8년 단위로 약 올라서 방구 낀 방구 낀 게? 나이테를 만들었다. 그렇죠.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외계 행성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약 385광년 정도 떨어진 HIP 65426. 저 위에 별 보이시죠? 네. HIP 65426이라는 별을 돌고 있는 H65426b. 그러니까 가장 앞쪽에 오.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에 가장 앞쪽에 돌고 있는 별입니다. 뒤에 그래서 별이 있고 앞에 행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외계 행성은 가스 행성인데 몇 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가스 예. 행성이 일반적으로 암석형 행성보다 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두 장은 니얼캠,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장은 미리로 촬영이 된 건데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장비인 니얼캠과 미리에는 코로나그래프라는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는 예. 한데 별빛을 가리면 그 주위에 흐릿한 천체가 보이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제임스 웹이 이제 외계 행성을 촬영을 하게 된 건데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해가 쨍쨍한 날 운전을 할 때 그 선바이저 내리지 않습니까? 선바이저 딱 내리면 그렇죠. 이제 주위가 이제 안전하게 보이듯이 그쵸.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이번에 외계 행성을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관측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 행성이 지구 태양 거리에 약 100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100의 이유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지구하고 태양 거리에 100배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엄청 멀리 떨어져. 네,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딱 네. 중간에 모항성 HIP 65426이라는 별을 가리면은 저렇게 외계 행성을 관측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4개의 다른빛 필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이미지는 이제 웹의 강력한 적외선 시선, 그러니까 적외선 눈이 어떻게 태양계 넘어 다른 천체들까지도 관측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요. 외계 행성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미지를 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행성은 HIP 65426b라고 하는 외계 행성은 목성이 약 6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정도 크고요. 예. 크네요. 엄청 젊어요. 우리 지구 태양계가 한 46억 년 정도 되는데 네. 저 행성계는 그러니까 저 HIP 65426b 행성계는 약 1,500만 년에서 2,000만 년 정도. 오. 애기죠, 애기. 애기죠. 완전 애기예요. 예. 네. 응애응애죠. 저 행성 사진의 별 표시는 뭘 의미하나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예. 가린 거예요. 원래는 저 위치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를 딱 보면은 그 세 번째 사진 미리에서 세 번째 사진 보면 동그랗게 뭔가를 가린 게 보이실 거예요. 얼핏하게. 그래서 저 코로나 그래프로 저 별을 가렸더니 저 외계 행성이 빛나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 찍은 거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곧 발사될 예정이 아까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도 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코로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도 아마 더 외계 행성을 찍는데 더 다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외계 행성의 모습을 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직접 찍은 게 처음이냐?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와. 이거는 허블이 2012년도에 촬영에 성공한 포멀하우트 보면은 저 2012년도 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점으로 보이는 게 저게 외계 행성을 직접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거예요. 예. 저게 최초로 촬영에 성공을 했던 우와. 외계 행성의 모습이고요. 2013년도에 촬영이 진짜 되었었고요. 저 포멀하우트 이제 막 생성이 되고 있는 그 주위의 먼지 구름 속에서 행성이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을 했던 예. 타란툴라 성운. 예. 타란툴라 아시죠? 거미. 거미. 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타란툴라 성운의 모습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모습입니다. 예. 이 영역은 이제 H2 리전, 우리 남반구에 보면 LMC라고 그래서 거대 마젤란 성운이라고 있어요. 예. 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큰 이제 외부 은하인데 네. 그 성운 안에 있는 H2 리전이라고 해서 거대 수소 전리 영역, 그러니까 밝은 빛들이 막 새어나면서 그 주위에 영역들이 가스로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들이 이온화되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수소가 이제 플라즈마 형태로 막 이온화돼 있는 형태의 예. 지역인데 저 지역은 별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적외선 망원경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다는 스피처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타란툴라 성운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적외선으로 찍은 가장 여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능이 좋은 타란툴라 성운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 다음 장 주시면요. 기대가 됩니다. 1시간 전에 공개된 이미지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타란툴라의 성운의 모습이 지금 막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간 입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네, 엄청 스킬이 다르네요. 아예 달라요. 와. 양상이 아예 다른데요? 그 양상이 아예 달라요. 왜냐면은 뭔가 지금까지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해상도 높아진 버전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무슨 수채화가 그러니까 유화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방향인 거잖아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게 네. 같은 대상을 좀 좋은 걸로 찍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2D 영화를 보다가 4DX를 한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의자가 흔들리고 막 물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주위에 잘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제 빨간 시그니처 마크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예. 딱 8개의 스파이크. 예, 회절 스파이크가 네, 있죠. 회절 스파이크가 있고 그다음에 저 약간 무슨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려진 막 붉은색 그림 막 하늘 네. 천지창조 때 예, 나타나는 예, 거야. 예.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막 나와 있기도 해요. 막 컬러가. 그렇습니다. 저쪽은 다 먼지 성운이에요. 그 뒤로도 붉은색 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막 태어나고 있는 별이고 파란색으로 이제 막 태어난 별들이 이제 빛나면서 그 주위를 감싸고 있던 먼지 구름들을 다 이온화시키면서 저렇게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먼지로 꽉 차 있던 곳인데 새로 태어나는 별들이 밀어내면서 이제 그 안쪽의 별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전에 우주 먼지에 저기도 다 쌓여 있었겠죠. 예. 수만 개의 젊은 별들이 이제 저 젊은 별들을 반짝이면서 이제 옅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 지역들이 이제 저기도 이제 먼지 성운들이 다 이온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뭐 충치 생기듯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정말 저거를 저 부분을 이제 영어로는 캐비티라 그래요. 이제 충치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의 각각의 색깔들이 어떤 다른 성분들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다 각각의 다른 성분들이 나타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별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별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별이 형성이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색의 가스 분포를 따라서 별이 형성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탄화수소 먼지, 하이드로카본 더스트라고 그랬는데 탄화수소로 된 먼지, 그러니까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별의 재료가 되는 거고 초록색으로 표현이 된 게 몰라큘러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 분자들이에요. 수소 분자들이고 맨 왼쪽은 이제 분자가 아닌 수소 원자 하나, 그렇게 각각의 분포들을 저 색깔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빛의 파장대를 바꿔가면서 찍으면은 여기 뭐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리얼캠 이미지고요.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1.87, 그렇죠. 중간에 초록색으로 표현이 된 게 2.12 마이크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오른쪽으로 표현이 된 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게 3.3 마이크론. 그래서 이게 다 근적외선 파장임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파란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표현을 하고 파장이 길어질수록 붉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이 탄화수소가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는지,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이제 다 섞이면서 색깔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적외선 관측기에 포착된 이미지예요. 아까 이제 같은 영역인데 지금 왼쪽에 보면은 그 우리가 아까 빨간색으로 봤던 스파이크 모양의 별이 이제 그 기준점으로 딱 보이고 있죠. 더 긴 파장대예요. 이거는 7마이크론 이상의 더 긴 파장대에서 중심별 영역, 아까 네. 그 별이 태어나고 있는 부분이 저 오른쪽 아래 파란색 부분들에 이제 별이 조금 모여 있는 부분들인데 중적외선으로 하면은 가스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이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운은 중적외선 빛이 구름이 이제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유령처럼 보이기도 하고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 중적외선으로 보면은 안에 붉게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원시별들,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오른쪽에도 뭐 이제 밝게 별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원시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적외선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되게 밝게 돼가지고 그 안에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중적외선으로 불구하고 볼 수 없다는 거는 그 부분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안에도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저 별들이 조금 더 자라서 이제 밀어내야죠. 밀어내게 되면은 이제 왼쪽 위에처럼 자연스럽게 별이 안에 원시성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되겠죠. 네, 아직 좀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맞아요. 이게 욕탕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있으면 습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입김으로 불면은 찬바람으로 불면 이게 좀 옅어져요. 네. 근데 이게 충분히 불기 전까지는 여전히 뿌예. 예, 근데 이제 별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불어내면은 점점 거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네. 예. 좋은 비유십니다. 같은 영역 똑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를 이제 리얼캠 이미지하고 미리하고 예. 딱 같이 지금 저희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 왼쪽에 지금 별이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이제 중적외선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잘 안 나오는 대신에 두껍게 표시된 가스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모습들이 보이죠.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릴리스된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릴리스된 이미지는 아닌데 그럼 누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처리하는 우리 그 주디. 주디. 네, 좋습니다. 시민과학자이신. 그렇죠. 이 시민과학자이신 예, 주디 선생님께서. 주디 슈미츠라는 분이 이제 또 프로세싱한 새로운 비공식적인 이미지입니다. 예. 이 별은 이제 쌍성계예요. 쌍성계고 약 지구로부터 5,600만 광년 떨어진 별인데 볼프라이의 별이라고 해서 아주 거대한 O 타입의 스타가 마지막에 죽어가는 단계에서 가스를 뿜어내는 아주 거대한 이제 몇 개밖에 거의 관측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관측이 된 별은 아니거든요. 야, 가스를 저렇게 층층이 뿜어요? 네, 층층이 뿜어내는데 저 가스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물론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임스 웹에 딱 별이라고 이제 찍어놓지 않았습니까? 스파이크. 회전 네. 스파이크 보이죠? 저 회절 스파이크는 사실 진짜 무늬는 아니지만 네. 저 동심원 무늬 있잖아요. 저 동심원 무늬는 진짜예요. 오. 그리고 저기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별은 사실 100조짜리의 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허. 두 개가 돈다는 거죠. 예. 별이 거대한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별의 이름은 WR 140인데 WR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울프 라이의 줄임말이에요. 예. 그리고 140이라는 이제 데지그네이션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번호를 갖고 있는 매우 희귀한 별이에요. 매우 뜨겁고 질량이 큰 O형 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뜨겁고 매우 밝기 때문에 주계열성, 그러니까 우리 메인 세퀀스, 우리 태양처럼 이제 항상 청년 때의 별에서 점점 나이가 먹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뿜어내는 게 왜 타원형으로 나오냐? 쌍성이니까. 쌍성이니까 그 주기의 영향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원형의 궤도인데 별들이 서로 둘러싼 멋지고 깔끔한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따가 궤도를 보여드릴 텐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하고 가장 가까운 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될 때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약간 찌그러진 모양을 갖는 거는 예전에 고리성운 할 때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딱 하나면은 고리성운이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데 네. 둘이 돌고 있으니까 고리성운이 실제로 깔끔하지 않고 약간 찌그러진 도는 모양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예. 되는지 어떻게 간섭이 이루어지는지 다음 장 한번 주시면요. 저게 이제 울프라이의 별이에요. 근데 저렇게 돌아가면서 타원 쪽으로 나오죠.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반대쪽에 중력을 받으면서 저 별이 너무 거대해서 그렇지 저 다른 돌고 있는 동반성도 작은 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과 별이 이제 서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렇게 나오는 거죠. 쌍성 주기가 꽤나 특이하네요. 근데 쌍성 예. 주기가 정확하게 7.94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되는 거죠. 그 8년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주기마다 방구를 끼니까 그렇죠. 층층이 쌓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테처럼. 아까 이미지 보시면 저 맨 왼쪽 위로 층층이 지금 나오죠. 저 층간의 거리가 7년이다. 그렇죠. 8년. 8년 정도 된다. 7.9년. 네, 7.94년. 7.9년 그러니까 8년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러니까 나이테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테네요, 이거 진짜. 나무 컷 담는 그렇죠. 그 나이테랑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나무 컷에서 나이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 왼쪽 맨 위로 좌상향으로 보면은 꽤 멀리까지 네. 있잖아요, 네, 지금. 꽤 멀리까지 있어요. 한 오. 20개 정도 있는데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일어난 현상이 160년치. 엄청나게 네. 오랫동안 진행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우리가 이제 저 별은 알려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지상 망원경하고 다른 망원경으로 예. 관측을 해 왔는데 예. 2016년이 최근에 일어난 오. 근일점 저 먼지 방출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이테가 2016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별이 있는데 얘가 가까이 갈 때마다 약 올려. 그렇지. 약 오를 때마다 방구를 껴. 그렇죠. 또
그러니까 나왔어. 가까이 갈 때마다 약 올리고 방구를 끼는데 8년 주기로 약 올리러 옵니다. 그때마다 방구를 끼니까 8년 단위로 약 올라서 방구 낀 방구 낀 게 게? 나이테를 만들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엄청납니다. 오스트라이의 예. 그 이 광고 비율은? 비공식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된 이미지는 아니고 예. 다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일본 항공우주개발기구 작사죠. 작사의 우주과학연구소의 천체 물리학자인 라이언 라우가 이끄는 팀에서 요청이 돼서 관측이 되었고 거기서 프로세싱한 이미지들을 이제 주디 스미츠가 오 이거 너무 멋진데 오. 괜찮은데 해서 이제 올린 거죠. 야. 물론 올릴 때는 이렇게 주디 스미츠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트위터라든지 이미지들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올리면 무조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팀한테 프로젝트 팀한테 물론 허락은 받았겠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미지가 공개되는 건 되게 프로젝트 팀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궤도는 사랑입니다 채널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좀 부끄럽지만 팬 채널이 있는데 그렇죠. 공개된 이 공식 방송 안 될 각이 아니라 궤도는 사랑입니다 채널에서 미공개 영상들을 살짝 이렇게 퍼와가지고 그렇죠. 공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 링크를 달아주시면은 돌아와서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유입이 다시 되는 거 안 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겁니다. 주디님이 일종의 궤도는 사랑입니다 채널이다. 그 운영자죠. 예.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본인 아닙니다. 본인 아닙니다. 본인 아니에요. 예, 지금 본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괴사 채널에 뭘 해주세요. 제가 지금 생방 중에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좀 보여줘야 돼. 네. 저 아닙니다. 예. 하여튼간 이거는 아직 논문이 나오긴 전이에요. 근데 이미지만 먼저 공개된 상태이고 논문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문들이라든지 나중에 팔로우업 이미지라든지 이런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면은 예약 걸어놨대. 예약. 네. 마음대로 더 하세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임스 웹 이미지가 이렇게 공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과학적 사실 흥미로운 사진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비정기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도록 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거의 공식 채널이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네. 나사가 공개할 때 그렇죠. 무슨 요일 몇 시에 했느냐. 그렇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가 첫 사진 5장 공개할 때 오늘도 과연 무슨 요일 몇 시에 했느냐. 그렇죠. 이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화요일 밤 11시에 공개가 그렇죠. 됐습니다. 예. 네.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수명이 허블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